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12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재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다시금 특별한 방송으로 돌아왔는데요. 한달암 정치권 사정을 미리 내다보는 방송 월간 브리퍼 특집입니다.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덕분에 또 다음 달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김준일 평론가, 곽우신 기자, 그리고 이정주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월말이다 보니까 좀 특별한 이벤트 더 하나 준비했는데요. 2026년 이제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사인에서 2026년 달력을 제작을 했는데요. 다달이 시사인 기자들과 외부 협업한 작가들이 사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나가는 자막으로 여기 사진 잘 안 보이네요. 저희 자막으로 이제 구독 인증 보내주시면요 10분에게 저희 달력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사인 지금 당장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 인증하고 아래 나가는 자막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세 분의 복습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할까요? 아, 정말 그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지러지랍니다. 진짜. 네, 자, 특검이 김건희 씨 구형 얼마나 하느냐에서 성패가 갈린 것 같아요. 곽우신 기자가 가장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구속된다는 다 맞추셨고요. 장동혁 12.3 계엄 사과한다에 있어서는 김준일 평론가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변협 이하상 등 영구 제명한 데 있어서는 곽우신 기자가 오답을 했고요.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항명은 모두 맞췄고 당심 70% 국민의힘 한다라고는 다 맞추셨고요. 마지막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된다에 있어서는 이정주 곽우신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총합을 해보니까요. 이번 달에는 곽우신 기자에게 왕관이 돌아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축하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니 사실은 오늘 김준일 선배 막방이신데 김준일 선배께서 벌써 스포하셔도 되나요? 마지막에 가시는 길에 한번 왕관을 한번 쓰고 가주셔야 이 바닥에 비밀이 있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나 싶은데.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미련 좀 가져주세요. 왕관 따위에 미련을 가지 마세요. 어디 가시려고. 예. 왕관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이 김준일 선배의 빈자리를 제가 앞으로 잘 오. 책임지고 이어받겠다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 야심캐. 오늘 곽우신 이제 2026년에는 계속 내가 왕관 차지하겠다. 네. 킹우신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성적 지상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가 살짝 드릴 스포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다시 보기 하세요. 다시 보기. 쭉쭉 이렇게 해서. 네. 꼭 생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직 클립으로 나가는 분들은 마지막만 보라고 그죠. 알려주시는 건가요? 어차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카운트 데이터에서 분량의 카운트잖아요. 시청 시간 중요한데 아까. 자, 그렇군요. 네, 2.5배속, 2배속으로 쭉 보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달 앞으로 2026년 1월 전망을 세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내란 관련된 선고가 일심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가지고요. 시작부터 저희가 주간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김건희, 한덕수, 권성동, 윤석열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내란 선고가 아니라 체포방해 혐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자, 미리 저희가 세 분한테 써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자, 다 동시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그러면 이정주 기자부터 살펴볼까요? 이정주 기자는 김건희 15년, 한덕수 10년, 권성동 4년, 윤석열 15년이라고 하셨는데요. 구형량이랑 거의 비슷하게 쓰신 것 네. 같아요. 김건희 씨 구형이 15년,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 그리고 권성동 구형이 4년, 윤석열은 10년이 나왔는데 네. 올려치게 된 사람이 있고 그대로 된 사람이 있고 네. 살짝 빠진 사람이 있네요. 네. 자, 우리 곽우신 기자 볼까요? 곽우신 기자 10년 플러스 알파, 그리고 한덕수 10년, 권성동 2년, 그리고 윤석열 5년, 거의 반씩 약간 깎아놓은 느낌이네요. 밑에 두 사람은.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는요. 한번 원샷으로 주시겠어요? 직접 읽어. 자, 예. 10년, 5년, 3년, 7년. 김건희 10년, 한덕수 5년, 권성동 3년, 윤석열 7년. 아, 예. 네, 약간씩 조금 다른데요. 자, 먼저 이정주 기자부터 우리 김건희 씨 이야기로 먼저 이어가면서 네. 그러면 이야기해보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1월 28일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형이 징역 15년이 나왔고 본인이 그때 헛웃음을 쳤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높은 형량을 주신 분이 네, 제가 15년. 네, 이정주 기자입니다. 구형 네. 그대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것도 있고 저희 감정이 좀 네.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15년이
단일 형량이 아니라 예. 자본시장법 위반. 그렇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11년, 그리고 정치자금 4년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정치자금 좀 줄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재판에서 하는 짓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추가로 나온 게 물론 이제 기소장을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 이후에 로저비비, 네, 이 로저비비의 문제가 사실 윤석열은 자기는 몰랐다. 안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빌려왔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뻔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판부는 다 알고 있어요, 답을. 그리고 요 부분도 향후에 나올 이런 비슷한 지금 명품 컬렉션 같은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김건희 씨는 이제 본인은 공무원 아니었다. 나는 경제 공동체 아니다. 이런 빠져나가려 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이 내란 재판이나 지금 김건희 관련된 V제로 이 의혹은 사실상 김건희가 내란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법상으로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무조건 형사 재판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헌재에 물려서 있는 지금 네. 국정농단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될 거다 부심죄가. 네, 하지만 1월 28일 단일 건으로 저희가 성적은 매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성적 지상주의지만, 네, 그렇게 짜치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초창기에 주간식 답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좀 깜빡을 했는데 OX를 마저 한 다음에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된다. 그런- 제자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짜요? 이거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만 답을 듣고 이렇게 제가 논리가 약간 무너지는 듯한. 아니 어차피 가장 답은 다 썼으니까. 의미 있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먼저 네. 임팩트에 가고 나머지는 좀 뒤에 들어도 된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어차피 아까. 이정주 오답이야. 괜찮아. 의미 없어. 그냥 편집해. 잘라내. 오늘 유달리 앞부분에 스포가 너무 많이 나온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의 미래부터 시작해서 자, 아까 지금 선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OX 판넬 준비되셨으면 이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이 이야기를 연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OX 연이어 가볼까요? 자, 지기현 1월 12일 윤석열 1심 종결한다. 하나, 둘, 셋. 오. 네, 내란 재판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탈당 당한다. 하나, 둘, 셋. X. 네, 장동혁, 이준석 공동 단식 나선다. 하나, 둘, 셋. X. 오, 갈렸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자리 물러난다. 하나, 둘, 셋. X. 오, 갈렸네요. 이재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다. 하나, 둘, 셋. X.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왜 이렇게 내가 답을 썼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김건희 설명할까요? 아까 하셨는데 더 하시는 아니 거 괜찮습니다. 있으시나요? 네, 아니 저는 편집되는 줄 알고. 아니,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저는 방송. 쭉 저희는 편집 없이 무조건 바로 나갑니다. 저는 방송인으로서 또. 네. 세 분의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직전에 녹화할 뿐이지 편집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바로 나간다라는 말씀. 시사인의 롱테이크. 네, 그렇죠. 롱테이크죠. 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10년을 드셨네요. 플러스 네. 알파. 그러니까 저번에 구형 맞출 때도 15년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 이제 벌금을 이야기를 했던 건데 벌금형은 당연히 따라 나올 것으로 보고 추징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10년으로 제가 좀 낮춘 거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전통적으로 형량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가 않았고 성격상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쨌든 이 법적으로 증명되기에는 조금 이제 더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적 도덕적으로 김건희 씨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과 별개로 재판부에서 판단 어쨌든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혐의가 입증됐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형대로 다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한 70%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10년 정도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 아니 뭐 저도 10년인데요. 이게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적은 건 아닌데 저는 10년이 나올 거라는 거는 이제 재판부가 정말로 중징계를 내릴 것 같아요. 10년이 적은 게 아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를 들면은 자본시장법 위반 그 공범들은 싹 다 집행유예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자본시장법 위반에서도 이거를 중하게 봐서 이제 형량을 세게 때릴 것 같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뭐 알선수재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10년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국민들 감정은 거의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깜짝 놀랄 겁니다. 김건희는 아마. 김건희는 깜짝 예. 놀랄 것이다. 김건희는 아마 집행유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도요? 아, 예. 아이고, 네. 야.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이제 재판 선고가 1월 21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구형은 15년인데 세 분 다 10년이라고 써주셨다. 저는 5년이에요. 5년인가요? 예. 예. 그러면 가장 낮게 써주시긴 하셨는데요. 예, 우리 김준일 저부터 먼저 평론가부터. 얘기할까요? 예. 제가 상대적으로 낮게 한 5년도 사실 적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낮게 한 거는 변호인이 가장 멀쩡해요 지금. 변호인이 예, 여기 붙은 지금 오늘 거론한 사람들의 예. 중에서 변호인이 가장 유능하고 멀쩡한 사람들을 썼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정황을 봤을 때 그동안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는 거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봤을 때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5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법정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 구속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 예. 네. 예. 가우신 기자는 10년. 예. 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구형을 하면서 언급됐던 사건이 1980년 5월 이때 신군부 비상계엄 당시에 주영복 국방부 장관 판례가 언급이 됐잖아요. 이때가 예. 이제 7년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 7년이 선고가 되면서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하료들과 이제 고위 간부들을 이제 나눠서 구분을 했던 예. 거였는데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당시에 계엄을 가장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인 거고 예. 지금 뭐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구형보다는 좀 낮겠지만 정치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10년 정도는 1심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이게 판례 자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러긴 하죠. 비교할 수 있는 군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애매하지만 저는 그 7년형과 비교해보면 그보다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차이가 있고 당시 어쨌든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한덕수 총리가 하다 보니까 더 강한 책임을 묻는 게 맞다라고 하면 조금 플러스 알파에서 10년 계산했습니다. 네, 법정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마음은 진짜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실제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X? 이거 추가 문제인가? 왕관을 받으시더니 성적이 맹렬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도가지 걸고 사는 거죠. 네, 저는 법정 구속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X. 법정 구속. 제가 방송인인데 벽정도 된다고 해야죠. 예. 아니 기자잖아요. 된다고 칩시다. 기자잖아요. 저요? 저 유튜버인데요? 네. 저 유튜버인지 몰랐어요? 아니 기자 겸 유튜버시잖아요. 이른바 제가 기튜버라고. 예. 네. 요새는 두 글자가 더 많아요. 유튜버의 투버. 예. 기자적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데 뭐가요? 법정 구속 안 돼, 된다. 안 되니까. 아. 안 되네. 지금 와서 뭐 구속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하죠. 플리바게는 다 됐고 사실. 근데 저는 원래 15년 구형인데 예. 5년을 좀 줄여서 10년이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덕수 덕분에 그 초반에 진술해서 잡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특검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초반에 이게 시한이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180일 안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수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입을 열어서 좀 단서를 빨리 찾았다. 예. 그래서 조은석 특검 쪽에서 실제 얻은 게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년 정도는 뭐 좀 깎아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조금 이 부분 좀 괘씸하게 보는 게 한덕수 전 총리는 이 사건 외에도 나중에 지금 아직 그 후보 교체 사건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것도 기소가 됐나요? 그거 고발했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 기소는 안 됐으니까. 기소는 안 됐죠. 특검 수사 방향은 아니었는데 사실 정당법상 보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계엄 끝나고 3번의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덕훈 12월 8일 날 그 공동정부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건 대통령은 한 명이라고 말하는. 그건 헌법에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대행이면 본인이 가야지. 본인이 스스로 위헌적인 제2의 쿠데타를 시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게 실패하니까 그거는 사실 여의도 이제 민중들의 염원에서 떠밀린 거지. 한덕훈, 한동훈이나 한덕수나 그거 정권이랑 질서 있는 퇴진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힘으로 밀린 거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헌재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긴 하죠. 그게 지금 형사재판 오니까 다 드러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헌재에서 당시에 헌법재판관 빈자리 이한규 법제처장 임명하는 거 가지고 이게 흔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한덕수가 의도한 대로 실제로 그게 굴러가서 윤석열이 탄핵 안 됐잖아요.
이거 100% 장난쳤을 사람이에요. 네, 또 수렁토이를 넣었죠. 네. 그리고 이제 사후 뭐 자기는 사후 계엄 선포문 뭐 못 봤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사한 거 나중에 말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면 저는 한덕수 전 총리는 끝까지 권력 침탈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막으려고 했다. 네. 네, 그래서 원래는 15년 줘야 됩니다. 원래는 15년, 20년 나와야 돼요. 방송인이라고 하시는데 조금 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방송인의 텐션 지금 살짝 지금. 그렇죠. 떨어졌죠. 제가 기자로서 지금 박스 기사를 쓰고 있었네. 아유, 네. 잠깐 본부를 망각했는데. 네. 자, 꼭 들어와주세요. 이렇게 끊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은 4년, 2년, 3년 하셨다라고 그냥 팩트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성적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될 것 같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인데 사실 뭐 내란 선고는 아니고요. 체포방해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제 구형이 10년이 나왔거든요. 다음 달에 이제 이게 가장 빠르게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15년, 5년, 7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15년 또 구형보다 이상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요거는 저는 사실 그 체포방해 사건이 너무 지금 약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오늘 이제 당연히 그 특검팀하고 뭐 이쪽 이제 구형량 보면 이 부분이 체포방해 특수공무 집행방해에 대해서 좀 엄하게 봤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거는 국가기관 간의 폭력을 독점한 국가가 국가기관 간의 내전을 그렇죠. 유도한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긴 네, 해요. 이게 지금 내전 예. 미수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 뭐 MP4인가 뭐 그 미사일 쏘라는 식의 말도 했었다는 예, 거고요. 경호원들에게 총보일 예, 쏘라 뭐 안 야, 되면 뭐라도 진짜. 싸우라 칼이라도 뭐 해야 되지 않냐 예.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체포방해되면서 영장을 받은 예. 폭력을 독점한 기관이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안에서 무력으로 그렇게 시위하려고 했던 예, 거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냉정히 보면 이거는 그 좀 미안한 표현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살시켜요. 왜냐하면 그거는 반국가 단체거든. 우리가 국가의 폭력을 독점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예, 예. 누구는 집에 도끼 없고 칼 없어서 이렇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아, 다 마음. 보통은 집에 도끼나 칼이 없어요. 예. 도끼는 없죠.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성질 같으면 폭력을 그쵸, 그쵸. 다들 자기도 예. 자기 무장할 권리가 미국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 집행이 굉장히 그렇죠. 엄정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예. 총기가 뭐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총기 자유가 됐기 예, 때문에 예. 이거는 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5년 구형보다 더 높게 줘야 된다. 줘야 산다 원래. 예, 예. 예. 갑자기 또 방송인 모드가 되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오늘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시네요. 기자 네. 방송이라고 할까? 예. 지금 이 질문에서는 또 방송이 방금 지적질을 당했기 때문에. 예, 재밌으라고 살짝 지적을 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정주 선배가 약간 예. 평소 약간 저평가 당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되게 유쾌하고 위트 있고 이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게 있다 보니. 근데 실제로 기자로서의 능력도 훌륭한데 너무 약간 방송인 이미지만 강해가지고 기자로서도 대충 가는 게 아닌가 어떻게 오해 아닌 오해를 발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 또 훌륭한 기자시기 단독 기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쓰십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진중하게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약간 본인에 예, 있어서. 예. 오늘 뭐 저녁을 내가 사줘야 돼.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5년 가장 낮게 우리 네. 이야기하셨네요, 가구신 기자.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으로 뭐가 온당한 이것과 별개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체포방해라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최고형이 원래 이제 형량이 이제 5년입니다. 5년인데 이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얼마나 부여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없었다라는 점. 어쨌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했다는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중 요소들을 좀 바로 반영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 괘씸죄라든가 뭔가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가중치를 덜어내고 나면 이 구형량보다 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공무집행 방해를 했을 때 최대인 5년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5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는 그 특검에서 구형을 한 게 내용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예. 그 10년은 어떻게 했냐면은 체포방해 그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구형이 5년. 그리고 국무위원 권하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외신 허위 공보가 다 합쳐서 이게 징역 3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징역 2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집행방해를 3년 받고 그리고 국무위원 권한침해를 구형 3년 중에서 2년 받고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1년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6년 7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내란 본심에서 본심에 본 게임에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다시 1월 16일 날
잡아 넣는 거, 법정 구속하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구속 기간이 아. 이제 연장되는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음. 말씀이신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본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심판 관련해서는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때 잘 진행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원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했던 게 또 1월 12일로 미뤄지긴 했는데요. 1월 12일에는 종결이 될 거다에서는 세 분 다 오를 드시긴 하셨습니다. 곽우신 기자 걱정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몇 번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약간 이러다 또 발등 찍히는 게 아닌가. 특히 지기현 판사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미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개별 판사의 이름이 뉴스를 도배를 하고 모두가 그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난질을 함부로 칠 수는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서초 출입이 아닙니다만 법조 출입해가지고 이 재판을 쭉 팔로우하는 후배 기자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기자의 견해가 되게 재밌었던 게 지기현 판사의 이 재판을 이렇게 쇼츠나 클립으로 보게 되면은 저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이런 것 같지만 쭉 보다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기현 판사가 아니면 이 재판을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다 금쪽이들이거든 지금 윤석열 그 변호인들이 다 지금 저 사람들 어르고 달래면서 기피 신청 안 하고 계속 끌고 가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지기현 같은 스타일이 먹힐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지기현이 뭐 본인이 실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재판을 어쨌든 마무리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1월 12일에 종결이 될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우세하다 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도 같은 의견이시죠? 네,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기현이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건 맞아요. 음. 그런데 그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명확하고요. 뭐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뭐를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거는 뭐 사실 명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뭐 1월 12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잡는다든지 예. 뭐 이렇게 그러면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는 12일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 예, 굳이.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2월에 원래 법원 정기 인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기현이 안 내고 그 전에 법원 인사가 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이거 1심 내라 보고 인사가 나더라도 스테이를 하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뭐 이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예. 이정주 기자도 같은 맥락이신가요? 저는 이제 법원의 전체의 분위기를 예. 조이데 커트의 최근에 이제 일련의 움직임으로 좀 읽었거든요. 단순히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행위나 내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예. 이 예규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교집합을 만들고 대법원에서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건 나름대로 타협을 한 거예요. 네. 사실상 판사위에서 만약에 추천하는 그 부분 말고는 그 무작위 배당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말고는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서 또 판사들이 좀 심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좀 심약해요? 심약하죠. 예, 검찰들에 비해서는. 예. 왜요? 제가 소송 당할까봐요? 아니요. 예, 괜찮습니다. 예. 이거는 평가의 영역이니까 네. 뭐 특정 누가 소송하는 아니 법조계에서 자주 하는 말이에요. 검찰에 비해서는. 예. 예, 정치행위를 하신 분들은 잘 아니니까.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 전에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조이데 커트가 보인 모습이 약간 편향적인 건 맞고 몇몇 가지 계속 그런 어떤 징후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예규를 통해서 좀 정상화로 수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도 결국은 그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엇나가기 힘들지 않나. 네. 그래서 예정대로 뭐 조금 늦긴 했는데 1심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2월에 예. 2월에 이제 선고가 선고가 나오겠죠. 네, 예. 그렇게 봅니다. 1월에 종결을 해야지 2월에 선고가 나니까 이제 그러길 부디 바라면서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탈당 당한다에 있어서는 세 분 다 X를 드셨는데요. 그러니까 한참 경랑이던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그럼 좀 잦아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라기보다는 양쪽이 모두 그 상대를 끝장낼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탈당을 하려면은 탈당을 해서 본인이 뭔가 세력이 있어야 돼요. 해가지고 예. 탈당했을 때 같이 뭐 친한계가 우르르 같이 나와준다라든가 최소한 뭐 하다못해 교섭단체 비슷하게라도 뭔가 만들 수 있을 만한 독자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뭔가 그런 이 자본이든 인력이든 필요한데 그런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할 가능성은 제로고 장동혁 대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막 맨날 이렇게 쥐어패고 있지만 이렇게 아무리 탄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끝장낼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단계 사건을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있지만은 자, 이 단계 사건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치명타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추가적인 타격은 없는 거예요. 아, 이미 선반영되어 네, 있는 이미 이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 저건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개입했거나 알았거나 가족이 한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될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반전이라면은 그렇게 뒤져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인 거지. 맞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치명타라함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무언가 새로운 게 위리스크로 부각돼가지고 찍어 눌러가지고 촬영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강제로 제명 탈당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의 카드를 장 대표가 쥐고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크래프트 집에 엘리전에 들어갔는데 양쪽이 다 이제 공격 유닛이 다 죽은 거야. 새로 유닛을 생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건물은 예.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도 게임을 못 끝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다가 글쎄요. 뭐 같이 공멸하겠죠.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할까 화해 시그널로 글을 올린 건가요? 장동혁 필리버스터 잘 봤다. 노고 많으십니다라고 썼잖아요. 우리 이제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약간 이런 건데. 아, 비긴 걸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이지 나온 우리 거죠. 이제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약간 장동혁은 커맨드 센터 띄워서 섬으로 도망갔어 지금. 뮤탈리스크가 없어서 끝내지 못해. 네. 그러니까 쟤는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원장 임명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애초에 한동훈은 이걸로 날릴 생각까지 처음에는 장동혁 측에서 생각을 했는데 당내 반발이, 그러니까 친윤들까지 이거 막 우려된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모욕주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시간을 질질 끌고 좀 모욕주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탈당 권유까지 가기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당원권 정지 몇 개, 뭐 6개월 여기까지는 나오고 6개월. 예, 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예. 한동훈은 뭐 탈당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당내 투쟁할 것 같고, 노고 많으신말이라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론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정부랑 원팀이 돼서 싸우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나를 치고 있다. 이런 예. 우호적 여론을 당내에서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지. 손을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양측에 어떤 접촉도 없었다. 아, 그냥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뻐꾸기만 서로 날린 거예요. 뻐꾸기. 뻐꾸기만 날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이게 마치 김문수 장관 갑자기 손잡으러 간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런 아. 거예요, 지금. 예, 예. 야, 음. 와중에 속보 하나가 나와가지고 좀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서해 민주당. 피격 공무원 사건을 은폐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된 바가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만이 아니라 서훈 전 원장 그리고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무죄를 같이 선고받았다라고 하고요. 이 재판부가 지기현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한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 제가 말했잖아요. 조이데 커트의 움직임이 지금 나온다고. 굉장히 자신만만한 아니 표정. 이거 뭐 해석이에요. 저 뉴스 제가 보고 온 게 아닙니다. 네. 예. 네, 방금 막 나온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가 뭐 이렇게 잡혀가고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이어서 이해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신데, 자, 뻐꾸기를 날렸다라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조금 시각이 달라요. 오. 두 분 일리 있는데 이 사안은 이제 제가 또 단계 전문 아닙니까? 이거 제가 취재 쭉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심각하냐면 그 이제 쟁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한동훈 전 대표 만약에 가족들이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직접 이제 뭐 예를 들면 진은정 씨가 했든 뭐 했든 했어요. 그 명의를 빌려서 했는데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맞다면. 그래서 탈당도 했잖아요. 당에서는 무슨 말 하면 그럼 탈당했는데 어떻게 징계하냐 그 사람들.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건 아니지 않냐. 뭐 시켰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공모 관계가 어떻게 증명이 되겠어요. 이거 하는데 큰 범죄도 아니고. 그건 맞는데 이게 왜 더 큰 문제가 있냐면 업무방해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 다음에 저도 이거 잘 모르니까 그때 이 단계를 그 약간 깊이 있게 파려는 약간 친윤계 변호사들한테 들었어요. 그쪽 세력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 나서 그 당 게시판 있죠. 예. 여기 3일간 셧다운 됐습니다. 이거 고친다는 이유로. 그게 안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지면 김땡지 이렇게 나오고 예. 이정주 이땡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원래 땡땡땡이 아니었어요. 이 게시판은 실명 게시판이었어 원래. 땡땡땡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명으로 하다가 과구시면 곽땡신 이렇게 만든 거를 그럼 뭘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땡땡땡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강도가 조금씩 낮아지다가 갑자기 더 낮아진 거야. 비밀 유지로. 그럼 원상복귀를 시켜야죠. 그러면 셧다운으로 논리를 보면 셧다운을 시켜서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갔냐면 범죄를 은폐하는 행동으로 간 거야. 사실상. 그게 셧다운의 의도예요. 그럼 업무방해 성립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 게시판을 계속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업무 방해가 그거를 있어서 추가적인 혐의가 문제가 있다. 터진 다음에 아, 당 예, 게시판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이걸 잠깐 셧다운 시켰는데 예. 그게 그럼 수습이라 하면 보세요. 예를 들면 물컵이 있는데 물컵이 엎어졌어. 그럼 물컵을 세우는 게 수습이죠. 그럼 원래 엎어져 있던 물컵을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엎어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단에 있었던 그 서버의 상태까지 다 보게 돼 있어요. 누구 논리가 맞는지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추가적인 범죄 행위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그렇죠. 더했다라는 그 혐의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예. 이 게시판 서버를 셧다운 시키는 누가 시켰을까? 실무자가 혼자 셧다운 시킬 수 있어요? 감히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사이 셧다운을 3일 동안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쪽 이제 친윤계 쪽에서 의심하는 건 뭐냐면 사실 밑에서 칼을 갈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인정해봐. 바로 너 인정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 고소 들어간다. 그다음 백플랜이 있다. B플랜, 그렇죠. C플랜이 그러면 있다는 그게 말씀이시군요. 가족에서 예. 안 끝나요. 아. 왜냐하면 인정했으니까 오케이 당신 인정했죠? 그럼 수사합시다. 인정했으니까 수사하는 거지. 수사는 굉장히 쉬워요. 피의자 바로 부르면 돼. 그러니까 친윤계의 다음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걸 알아서 알기 인정을 때문에 못한다. 숙인 거예요. 아. 이거를 사람들은 예. 지금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우호적으로 메시지 내는 사람이에요? 지난 1년간 내는 거 하나만 대봐요. 낼 수도 있죠. 왜? 아니 사례 하나만 대봐요. 예. 장동혁 대표한테 뭐 요새 돌로 쳐죽이면 민주주의는 돌로 쳐죽일 수 없습니다 했지. 아니 언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거 한다고 우호적 메시지를 냅니까? 자기 자발적으로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내는 것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인 걸 그렇죠. 알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이분도 거죠. 법률가이기 때문에 예. 이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우호적 내밀면 이 사람이 안 받아주면 야박해 보인다. 본인은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앱노멀한 행동에서 제가 사실은 또 한번 이걸 좀 취재를 해본 거예요. 왜 이러지?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과를 해야 될 문제도 안 하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한테 24시간 그거 했다고 엊그제까지도 뭐 윤호긴 한다고 때리고 난리였는데 24시간 그거 했다고 그 뭐라고 필버했다고 그 뭐라고 그거를 갑자기 수고했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그러니까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짧게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주 기자가 조금 설명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원래 당원 게시판은 원래 실명이었다가 익명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익명에서 노출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니 검색이 된 거죠,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그 검색이 돼서 노출이 돼가지고 그거를 검색 기능을 막기 위해 사흘간인가 셧다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 그래서 그거를 물론 이거를 한동훈 측에서 은폐하려고 본 걸 수도 있지만은 당연히 검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친윤들의 시각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가지고 걸기는 제가 보기엔 매우 쉽지 않고 이거는 뭐가 됐든 무리한 거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그 정치적 비난의 대상인 것과 징계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구분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고 뭐가 됐든 근데 지금 그 윤리위원장 임명 자체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겠다라는 그건 맞아요. 생각보다 없어요 지금. 그런 근데 상황이에요. 제가 토를 당이 아니라 이 논리는 네. 뭐냐면 그럼 김준일 선배 말이 맞는데 그러면 형사처벌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측이 어차피 거기 가면 이게 큰 죄가 아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네. 저 근데 여기 이 유튜브에서 어떤 말까지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약간? 어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바닥이 없어요. 여기 써보세요. 아니 시원하게 가셔야죠. 아니 이런 말 써도 돼요? 네? 이 정도 써도 돼요? 아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은 이 선수끼리 왜 한동훈 그럽니까? 대표는 가오를 너무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가오충이야, 가오충. 네. 그렇기 때문에 맞 그렇죠. 이거를 많이 너무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그 이미지화된 그 쇼맨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본인 이미지 엄청 챙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스크래치를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애당초. 짜치는 거잖아요. 되게 네, 짜치죠. 얼마나 없어 보여. 되게 잔정치잖아요. 되게 큰 예. 정치가 그치.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은 잔데 항상 큰 정치인인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구리가 자기 이렇게 막 훅수하는 것처럼 그치. 이게 항상 이게 보고가 막 사람이잖아요. 불리듯이.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다. 사실 이미 기자들이 계속 그 당시에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사실은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하게 한가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초에 네. 명확히 아니, 한가하지 그때부터 않으니까 명확히 아니라고 치고 세 글자만 나왔겠지. 예. 그래서 이분은 그 가오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음.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못 가는 게 있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일본어로 얼굴에서 유래했고 네. 한국에서는 체면, 자존심, 허세, 폼 등으로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네. 합니다. 네. 뭐, 아, 제가 또 혐오 발언을 죄송합니다. 아니, 아이고.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애초에 약간- 충을 쓴 거 해야죠. 예, 예, 저 예. 절제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조금.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한번 요거 마지막은 어쨌든 네, 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네. 저는 이제 친윤 쪽에 이걸 공격하는 사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취재하다가 네, 그 네. 내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형사처벌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가족에서 안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진실 여문을 잘 모르겠고 예, 예. 그러면 경찰서로 별거 없으니까 보내면 된다. 근데 우물쭈물하는 게 저는 의심이 된다. 네, 이 소리죠. 네, 다음 달에 네.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는 또 다른 한 전선이 있는데 장동혁, 이준석 두 사람이 통일교 특검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공동 단식에 나선다에 있어서는 김준일 평론가는 O, 그리고 과구신, 이정주 두 분은 X를 들었는데요. 김준일 평론가 O라고 보신 이유는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지르신 예,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진짜 다른 방 제가 KBS 라디오에서도 이거 예. 50대 50이다. 아, 예. 그래도 50이면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얘기를 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을 견제를 하고 최근에 보면은 장도혁 대표랑 오히려 사랑의 짝대기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이게 공동 대응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주도권을 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단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세석과 백칠석 대표가 공동으로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불리할 게 없다. 아. 이준석 입장에서는 별로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할 거고 장동혁 대표는 이제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한. 예, 이준석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제압한다 뭐 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까지 외연 확장 얘기하고 그냥 흩어진 보수를 합쳐야 된다 이런 당내 압력이 있는데 이준석하고 하면은 장동혁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대감도 당내에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받고 싶지만은 이준석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할 수도 있겠다. 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해 안에 합의되기 어려워요 지금. 예. 올해 안에 합의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면은 아마 저는 연말에 시작할 거라고 봐요. 예. 야, 근데 단식의 시작은 이제 상대적으로 쉬워도 끝내기가 어려운 정치적인 행동인데 이게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참 굶어 죽을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올해 말에 하고 이제 명분, 해돋이 본다고 그만 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 저기 한라산 그 일정 잡아놨는데 제주도로 아, 그러게 맞아. 그러면은 워크숍 잡았던데. 진짜 갔다 와서 시작하나? 한라산에서 가기 전에 단식하면 약간- 되죠. 한라산. 그 등산하면서요? 네, 한라산에서. 네. 그런- 백록담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백록담에서 그런 한번. 의미에서 안 한다라고 보신 건가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일단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단식할 만한 결기가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일단 물음표가 있고요. 그런 결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게 실제로 물론 이게 통일교 특검이라는 게 두 당 사이에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향후 선거를 앞두고 또 중간 단계에서의 어떤 그 공조를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다만 공동 단식이란 퍼포먼스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디벨롭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제3자 추천을 어쨌든 옵션을 열어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아니야 우리 무조건 국회에서 할 거야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혁신당이랑 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제3자 추천하라고 헌재 뭐 민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3자 추천이란 틀 안에서의 협의가 좀 가능하다 예. 좀 좁혀진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저저히 지금 합의가 전혀 안 돼가지고 막 단식까지 갈 상황인가 한다란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하려면은 서로의 지지층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이랑 결국 친윤 그쪽 성향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다 배신자들이야.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들이야. 장동혁 대표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은 또 강성 지지층들이 막 또 들고 불고 이래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보기에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들 달래는 게 필요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이준석 대표 지난번에 당 꾸릴 때 엄청 호되게 당했잖아요. 이낙연하고 손 한번 잡았다가 지지층한테. 지금도 본인이 장동혁 대표하고 손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 대표가 내란이든 뭔가 비선경 관련해서 앞에 좀 뭔가 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야 돼. 예. 그게 나와야 이준석 대표가 못 이기는 척이라도 그래도 뭐 있으니까 일단 더 급한 이 특검 먼저 통과시킵시다. 그게 생기는데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손을 하게 되면은 지지층 어떻게 설득할 건데 통일교 특검이 일단 급하니까 내란 세력과도 손을 잡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또 그 지지층이 많이 듣는 지지층이에요? 아. 그게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 서로가 또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도 없는 사람들이야. 예. 빨로 다 오히려 본인들이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동 단식 퍼포먼스는 어렵다. 오. 네, 라고 봅니다. 예.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도 어렵다 봐요. 예. 왜 어렵냐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아. 알아서 이제 김준일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 단식하면 이준석은 이득이죠. 어차피 지방선거 때 소멸될 정당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분위기가 개혁신당이 어디 후보를 내서 어느 지역구에서 지금 지선해서 지자체장을 낼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전국에 단 하나만 꼽아봐요.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객관적인 지금 그 여의도 정가의 중론이고 그렇게 봤을 때 개혁신당은 지금 이 포지션에서 지금 민주당과 윤어게인 장동혁 쪽 어쨌든 계엄에 대해 사과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 계엄 이거 내란 진압 이 사이에서 끼어 있는 존재거든요. 예. 근데 활로를 찾을 수 없는데 지선은 치러야 돼. 그러니까 공동 단식하면 체급도 높아지고 본인은 이득을 보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계산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이거 잘 계산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러니까 나중에 한 2, 3월 되면 모르겠어요. 뭐 공천할 때다 아니면 3월이나. 근데 아직은 윤석열 1심이 안 나왔습니다. 예. 예, 이거 지금 제 취재상으로는 장동혁 쪽은 1심 나올 때 사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여러 번 숙이면서 험한 꼴 보지 말고 어차피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12상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득되면 다 한다는 게 당내 평가예요. 근데 왜 사과를 하지 않았냐? 1심이 나오기 전에 사과를 하면 지지자들이 물어봐요. 네가 뭔데 사과해가지고 1심 나오기도 전에 너 때문에 막 유죄 나왔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근데 1심이 나오면 그래도 보수주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유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죄 나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탄 집에서 위에서 돗자리 깔고 삽니까? 이제 안타깝지만 윤석열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때쯤이면 모를까. 예. 지금 공동단식 들어간다? 장동혁 대표는 대차 대조표 상으로 보면 100% 손해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거를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 지금으로선. 네. 예.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느냐도 지금 여의도에선 뜨거운 좀 화두이긴 한데요. 이정주 기자가 오를 드셨는데 뭔가 취재한 게 있으셔서 오를 드신 건가요? 그것도 있죠. 뭐 지금 우리 요새 시시각 분초를 다툽니다. 예, 우리 방송 나갈 때쯤에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예, 아니, 방송 1시간 있다가 나가요. 예, 그럼 그거- 바로 1점 예. 먹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 약간? 저는 뭐 사실 이거 OX 게임은 뭐 죄송한데 이거 X 되잖아. X라고 하면 제가 앞으로 방송 안 나올게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이거를 아. 이 문제는 텀을 한 달로 잡는 게 너무 길어. 아. 텀을 막 3일 이렇게 잡아야 금년간에 나온다? 예. 3일 안에 나온다고요? 막 3일 그러다가? 이틀 막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해야지. 이거 뭐 물어난다는 정해진 거예요. 다음 달에 오. 지켜보겠습니다. 예. 아니, 다음 달에 제가 여유 있게 들어올게요. 오. 예. 제가 집에서 왕관 만들어 쓰고 올게요. 아, 자체 제작 예, 완전 여기서 오신다고요? 국정원 이렇게 왕관 하나. 근데 뭘 왜냐면 취재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측근인 보좌진이 지금 어쨌든 보좌진과 대결 구도잖아요. 폭로전. 그렇죠. 예. 그러면 첫 번째 구도는 뭐냐면 원래 뭐 정치계에서 표현할 때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폭로전 하잖아요. 센 놈이 타격 봐요. 무조건. 그거는 본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 예, 폭로전 하면 재벌가랑 중소기업 폭로전 하면 재벌가가 손해보지 중소기업이 뭐 손해봤다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똑같 그 측면에서도 지금 큰 실수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좌진에 대해서 잘 보시면 저는 그래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제 텔레그램 깠잖아요. 예. 예, 이제 그거 뭐 또 여의도 맞돌이라고 하는. 네, 여의도 맞돌이 이제 방이죠. 보좌진들이 6명 있던 예, 방을 예. 깠잖아요. 근데 그 보면 본질은 뭐냐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말을 공격해요. 말을. 그러니까 뭐 사모에 대한 어떤 뭐 소위 드립 뭐 좀 약간 이제 저렴한 단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의 언행에 관련된 예, 이야기라는 거죠. 말이잖아요. 예, 그럼 예. 말이에요, 결국은. 예. 말이 뭐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좀 험한 말하고 하시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행동이에요, 행동. 막 대한항공 숙박권 받았냐? 받았는데 34만 원밖에 안 했냐? 그러니까 액수를 가지고 싸울 뿐이 받았잖아요. 그 기사 촉촉 물어보면 쿠팡 대표 박대진 대표 만났냐? 만났다. 거기서 밥 먹었냐? 먹었냐? 근데 나는 파스타 3만 얼마짜리다. 그러니까 먹었는데 뭐가 있고 받았는데 뭐가 있고 시켰는데 뭐가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족족 지금 화살로 보면 족족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부인을 하지 않아. 아예 전면 부인을 해야 되거든.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베트남에서 올 때 그 의전 전혀 없었다. 나는 대한항공 뭐 칼 호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언론사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소송 하나도 못 하잖아요. 소송 건 거 하나도 없어요. 맞는데 단서를 달아. 이거는 굉장히 이 기자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올 거 풀잖아요. 이분 다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화수분처럼 나오는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라미처럼 쪼개서 나오거든요. 양태는 비슷해요. 갑질 내지는 특혜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호수의 밑바닥을 아무도 몰라요. 그 물을 다 뺄 때까지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가 봤을 땐 좀 위험한 게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제 의원직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선택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상대를 관측하고 요렇게 되겠지. 지금 추상적으로 요 정도면 제가 바구니 다 털었을까? 이렇게 예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솔직히 물밑에서 제가 뭐 할 말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잘 해결을 하시든가 그러면 뭐 예전에 보면 재벌가에 있는 뭐 비서들 뭐 임원들 관리하잖아요. 솔직히 측근들은 다 그 정보를 알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물밑에서 잘 푸시든가 아니면 확실히 아니라고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측근하고 사이는 나빠졌는데 부인은 못하는 상황이야.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네. 하노이 의전 관련해서는 실제로 의전이 이뤄지진 않았고 문의는 보좌진이 알아서 했다라고 하는 김병기 의원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알아서 기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뭐 그건데 아예 문의도 안 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자, 두 분은 그런데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그 당인 거고 실제로 물러날까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은 버틸 가능성도 높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강선우 때 그렇게 지도부가 감쌌는지가 지금 나오는 거죠. 비슷했던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도 그때도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낙마시킨 거잖아요. 당에서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얼마 전에 김남국 이제 비서관하고 그 원내수석하고 문제 생겼을 때 문진석? 예. 결국 끝까지 안 물러났잖아요. 사과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당직을 내려내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죠. 그리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처음에 뉴스타파 때부터 한겨레 MBC까지 쭉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태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뭐 부적절했어요, 됐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로 언행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공직자로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만 여당이 요새 너무 오만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 보여준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철판 깔고 버틸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이 원내대표든 이런 것 자리들은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냥 나 싫어 버틸려 하게 되면 강제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해가지고 할까요?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중간에 태도를 좀 바꿔가지고 심각하다 내려놔야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최근에 의원들한테 해명한 것도 그렇고 저 사람들 다 나한테 앙심 품고 사적으로 지금 복수하는 거야 이런 식인 거잖아요. 언론들도 뭔가 부당한 게 있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가지고 전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도 같은 의견이시죠?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고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버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지층이 이게 지금 제일 들끓는 게요. 사실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병기가 뭔데 왜 이재명 정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대통령 앞길을 막느냐. 저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들 국정원 취업 문제. 예, 의혹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본인 있죠. 의혹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는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근데 그때 정보위 간사였던 야당 간사였던 김병기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붙었어요. 정보위 간사니까 문제 제기도 하고 받아들여 준 거지. 뭐가 됐든 그러고. 그리고 둘째 아들 숭실대 편입 의혹. 보좌진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했다는 의혹이 있고 기업 대표 만났다. 그 다음에 이제 빗썸 대표 만나가지고 빗썸의 둘째 아들이 올해 1월에 취업한 얘기. 그리고 쿠팡 박대준 사장 올해 9월 5일에 만나가지고 자기 보좌진들 거기에 지금 대관으로 지금 취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 팔고 다닌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한 달 뒤에 다 중국으로 발령나서 쫓겨나고 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그냥 추론하자면은 빡친 거거든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내용 증명까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나 당신 이름 뭐 이렇게 그런 거 언론에 공개한 적도 없으니까 제발 그냥 잊고 살자. 나도 당신 이름 기억하기도 싫다.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까지 보낸 거에 답장까지 보냈는데도 사적으로 거의 보복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170만 원짜리 호텔 그리고 의전 며느리하고 손자 의전 보라매 병원 특혜 오늘 또 나왔어요. 지금 국정원 직원 지금 아들 첫째 아들이 의원실에다가 물어봐가지고 한화 쪽에 지금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자기 업무를 자기 업무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지지자들이 빡쳤는데
이게 구도가 뭐가 있냐면은 김병기는 확실한 친명이에요.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청래를 견제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게다가 이제 입법 드라이브를 지금 당이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내대표 없어지면 또 이게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오니까 지금 이거 버틸 가능성이 저도 보기엔 약간 더 높다 지금. 그리고 연말 연초에 좀 다른 이슈로 좀 전환하면서 김병기는 버티고 그 국정원 짬밥이 어디 안 가요. 제가 보기엔 국정원의 공작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래 버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댓글 도네요. 또 나왔죠. 사퇴 일정 조율 네. 중이라는 댓글 또 도네요. 네, 제가 돌린 거 아닙니다. 제가 돌린 거 아닙니다. 이정규 기자가 돌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짜치는 거 안 돌려요. 그거 수사하세요. 누가 돈이 잡게. 제가 설마 여기 수사의 시사인 이거 방송 도중에 그 짜치는 댓글을 돌리겠습니까? 돌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는 사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말씀 드렸는데 그 지난주 기준으로 30%도 안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의혹이 30%도 안 나왔다. 제가 뭐 타사 포함해서 지금 어차피 이게 동일 소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타겟은 제대로 잡았어요. 그 보좌진들한테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본인이 지킨 데가 있겠죠.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라오는데 어디서 날라오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충원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메신저 공격을 해가지고 무슨 뭐 그런 어떤 안에서 조금 소위 말해서 뭐 비속어 쓰고 이 몇 개로 지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좀 추천을 드리자면 원래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억울하시잖아요. 기자회견 한번 여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일요일 날 한 3시간짜리 끝장 토론 한번 합시다. 저도 갈게요. 일요일 날. 네. 근데 못 열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억울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성격에 오늘 열었어요. 왜 못 열겠습니까? 이거 여는 순간에 제 잘못에 국회에서 떠나냐 마냐 할 수 있어. 잘못하면. 지금 그 정도에 처했고 그리고 아까 김준일 선배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구도 때문에 해픈 투비로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친청계였잖아요. 벌써 날라갔습니다. 근데 역으로 지금 구도가 그렇게 잡혀서 좀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당내 의원들이 좀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스스로 좀 이렇게 이런 바라고 있는데 지금 눈치 없이 저렇게 막 버티잖아요. 저는 본인 위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뭐 쥐 고양이 생각할 바는 아닌데 근데 이런 문제를 푸는 보통 정석대로 그게 있다. 그리고 김준일 선배가 아침에 이제 다른 라디오에서 하는 거 들었는데 저도 공감해요. 그 얘기는 뭐냐?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응? 줄줄이 성명을 내야지. 원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소통관 가서 막 난리 나고 사퇴하고 대한항공 갑질 뭐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자기 돈 내고 다니지 않나요? 아주 청량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제가 약간 취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춘석 법사위원장 때는 주식 그거 했다고 뭐 사퇴하라 난리가 났잖아요. 기자회견하고 뭐. 네, 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국힘 쪽에서 조금 친한 분이 있어요. 지도부 쪽에. 그래서 이거를 굳이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기류가 있고 송원석하고의 관계도 사실 원만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제기 안 하는 거. 그리고 말했다시피 국토위 때 받은 X들이 한두 놈이 아니거든. 김병기가 그때 170만 원짜리 아니라 30만 원대다라고 했는데 그때 워딩 잘 보시면은요. 그 뭐라고 했더라? 제가 가치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치 확인한 거야. 가치 확인. 그럼 다 줄줄이 국힘이겠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비근한 예로 강선우 전 장관 때만 해도 성명 진짜 하루에 논평 한 막 십수개 막 쏟아나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사실 강도로 보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강선우 전 장관은 진짜 피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갑질도 아니야. 그냥 친근한 표시였어. 차에서 치킨 먹다고 너무 막 나간다.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아니 이거에 비하면 아니 이게 그렇지만 요것만 따면 그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에 비하면 이거에 비하면 진짜 제가 그때 너무 저도 많이 깼는데 강선우 의원 죄송합니다 진짜 여기서 제가 공개 사과 드릴게요. 친하다 친구야 친하다라고 행동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은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이 갑질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 조인트. 네, 또 슈레딩거의 조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질 패한 거예요. 여야직 원내대표가 둘 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좀 애매한 거지. 또 원내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왜냐면 자기네 원내대표도 그걸로 조인트 까가지고 사과문 쓰고 탈당했다가 기어들어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국토위를 같이 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정말 당신들이 대한항공에 연락 한 번도 안 했다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이 까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네, 다시 까자. 다 조사하자. 국정원다운 문장이 나오는 거죠. 동규여진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대한항공 특검이 해야 되는 건가요? 국토위 특검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국토위 특검. 네, 심각합니다 이거.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세 분 다 X를 드셨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만 나누실까요? 이 김준일 평론가부터.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그리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친고죄 전환 이게 다 과방위에서 검토할 때는 들어갔다가 지금 법사위에서 빠진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뭐 추미애 위원장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없애고 소위 말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업들이 뭐 힘들다고 하면은 규제 완화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일종의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형법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주요 국가는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대통령도 공약이라는 이재명의 공약이라고 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지만은 그렇다고 이거를 거부권까지 대통령이 행사하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다 거부권 행사라고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정치적인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처리가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노정면 의원이 언론중재법 지금 개정안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아직 이제 법안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심각하다. 전 노정면 의원한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지금 사설, 칼럼, 뭐 이를테면 평론 이런 것까지 지금 반론 보도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이제 유튜브에 한 내용 다. 예. 그리고 이거를 6개월이 아니라 2년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럼 2년 전에 있었던 김준일의 평론도 갑자기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반론 보도해 그러고 해서 그냥 법으로 지금 강제할 수도 있는 법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정면이 지금 한다라는 거는 좀 약간 충격 먹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법을 했으면은 민주당은 뭐라고 했겠냐. 그러니까 저는 권력은 착한 권력은 없어요. 나쁜 권력과 더 나쁜 권력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더 나쁜 권력이 민주당이 되지 않기 위해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견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네, 곽우신 기자도. 해당 법 잘못 만든 법이고 나쁜 법이고 뭐 고쳐야 될 마땅한 법입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거부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부권을 쓰는 건 정치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나 대통령실이 이제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쓰는 카드인 거지 국민의힘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부권을 쓸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이 법은 통과가 됐지만 향후에 이제 미세 조정들을 하지 않을까 수정안을 통해 가지고 고치는 식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뭐 저도 할 말 많은데 시간도 많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앞에 김준일 선배께서 다 잘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저도 짧게 거부권은 현재 민주당의 기세로 이거를 거부권을 썼을 때 조금 역풍이 더 커요. 앞으로 이제 2차 특검 뭐 통일교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이 해야 될 결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빠꾸 먹으면 이게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른 거에 붙여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이제 될 거다. 그리고 곽 기자님 말대로 이제 미세 조정 필요하다. 근데 다만 저는 조금 제3의 의견이 있어요. 뭐냐면 이 법은 이제 저도 법안을 읽어봤는데 그 세 영역으로 한번 쪼개서 봐야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김준일 선배 말씀대로 형사처벌. 근데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봐야 되는데 뭐냐면 형법에 아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살아 있어요.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이걸 빼고 형법에 남기면 사실 법안이 충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법 개정을 하면서 몰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 안에서 나오니까 이건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그거는 폐지하는 게 맞아요. 추세가 맞고 두 번째로 행정 영역에서는 이제 방미통위에서 이제 방송통신 미디어 그쪽에서 이걸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법의 사실상 징계를 행정 영역에서 행정작용으로 주도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만약에 폐지해야 되고 행정 부분도 빠져야 됩니다. 근데 다만 마지막 민사소송 부분 있잖아요. 저는 민사소송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의 자유 미 연방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예요. 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담고 있는 나라조차도 민사소송으로 이게 완벽하게 허위사실이 됐을 때는 언론사가 문 닫을 만큼의 과징금을 매기도 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하죠.
우리나라는 그게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도 언론인이지만 민사소송에 이 소위 말해서 정말 허위 사실, 정말 취재원도 없는 사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짧게 말씀드려요. 예전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금은 그분을 조국 대표 따님이 세브란스 인턴 지원했다고 조선일보가 기사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따님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아니 따님이 세브란스 피부과에 인턴으로 지원했다라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한 게 ABC 아닙니까? 그거를 지원한 조민 씨, 그 지원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피부과 의사 A씨, 이 두 명한테는 전화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1차 취재원을 빼고 2차 취재원, 식당에서 말하던 사람 얘기 듣고 기사 쓴 겁니다. 그거 얼마 나온지 알아요? 손해배상 7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 기사도 700 정도 내면, 바꿔 말하면 이런 악의적인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언론사 사주잖아요. 한 명 정도는 그래 700 한번 하고 나 저거 날린다 하면 날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혹이 생기죠. 왜? 형량이 너무 약하니까. 이게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회사 문 닫습니다. 근데 이제 징벌적 손배가 우리나라에 아니 이거 너무 길어진다. 아니, 그러니까 네. 넘어가. 그러니까 네. 그건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균형이 좀 안 맞는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 조선일보 저희가 그거 조직이 시작하면 1시간 내내 특집 따로 해야 되고 네. 새끼들 불쏘시개니까 원래 폐지 이상의 의미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걔는 일면으로 뭐 실수하거나 의도적으로 장난질한 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제가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 같은 정부에서 이 법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쿠팡이라든가 맞죠. 아니면 그런 기업들이 이 법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기자들 언중이 다 가고 소송 엄청 당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제 위축 효과를 일으키는 일종의 봉쇄하기 그쵸.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섬세하게 고려가 돼서 언론개혁 할 거면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맞. 막 그때 수정안도 막판에 바꾸느라고 본회의 그거 상정하는 순서도 바꾸나고 개판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방위가 일단 개판이고 최민희 위원장하고 김현 간사 다 반성해야 되고 언론운동했던 사람들이 그건 그리고 맞습니다. 법사위도 지금 그거 제대로 못 걸러낸 것도 문제인 거고 아무튼 근데 민주당이 많이 잘못했다. 그래서 언론개혁 찬성하고 기본적으로 골자는 필요한 법이지만 많이 좀 바꿔야 된다라는 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막판에 불붙는 이슈가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요.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궁금해하셨던 그 이야기를 드디어 해명하실 기회를 우리 김준일 평론가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작할 때 곽우신 기자가 놀라운 스포를 했거든요. 네. 하나도 뭐 놀라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올해까지 이번 달까지 하고 조금 방송을 시사인 방송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진행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 6시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오후에 있는 방송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 여러 지장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워낙 좋아하고 시사인 김은지 기자 뭐 우리 시청자분도 워낙 좋아하고 그랬지만 우리 뭐 같이 하는 것도 그런데 조금 제 방송의 퀄리티를 위해서도 제가 그래서 시사인만 사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대여섯 개의 방송을 한꺼번에 정리를 여기 유수 씨도 내려가시나요? 네, 그건 오전에 하잖아요. 근데 오전에만 방송을 하고 오후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방송을 안 하는 쪽으로 제가 좀 그렇게 아쉽습니다. 돼서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뭐 땜빵으로라도 나와서 또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네,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네. 킹준일이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빛났는데. 근데 저는 이 하나 있어요. 딱 한 예. 문장만. 어. 아니 이렇게 앞단의 왕을 조삼모사처럼 싹쓸이 해놓고 가면 나중에 저는 역사의 패배자로 기록될 거 아닙니까? 기록 아직 아니, 역사는 저는 김준 선배 있을 때 이기고 싶어요. 야. 네. 아니, 로저 페더러 혼자 뭐 테니스 4,8관 하나 했다고 은퇴해버리면 저는 어떡합니까? 아니, 이정주 기자 다음에 더 센 분이 오실지 누가 안다. 아니 저는 김준일 선배 말고 센 사람 못 만났어요. 네. 자, 다음 달에 누가 우리 김준일 평론가의 자리를 대신해서 올지 기대해 주시면서 김준일 평론가 월간 브리퍼 특집은 오늘 끝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 시사인 다음 주까지는 아직 2025년이기 때문에 나오시거든요. 그때 나머지 마저 인사하도록 하고요. 월간 브리퍼 특집 그동안 왕의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는 2026년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계속 같이 하니까요. 다음 달도 기대해 주시고요.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12월 2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